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국토계획법은 기반 시설, 환경,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전국 토지의 일정한 행정계획과 그 행정계획에 따른 전국 토지에 대한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국토계획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험에서는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우리가 8문제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시간 특강을 꼭 한번 함께 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이동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세 가지 행정계획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갑니다. 1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자주 시험에 출제합니다.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나가시는 게 필요한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우리가 기본소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정리하셨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이라 함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일반 시민에 대한 구속력은 직접 없지만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시설로서 GTX나 자동차 전용도로나 일반 도로 등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프라라 불리는 새로운 기반설이 설치되게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자주 출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도시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죠. 저 광역도시는 광역시설이라 불리는 GTX나 고속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둘 이상의 도시라 하여 광역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역도시는 광역계획권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GTX나 지하철, 고속도로, 일반 도로를 만들고자 하면 광역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국장 또는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 지사, 시장, 군수 의견 들은 후 의견 청취를 바랍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시설 설치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각각 구분하십니다. 현재 광역계획권은 국장 또는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고 그 지정한 관할관청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위 행정계획인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승인받아야 되는데 저 승인권자는 국장 또는 도지사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수립권자입니다.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수립권자인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그래서 경기도에 속해 있는 평택과 안성에 걸쳐 새로
도로를 만들고자 하면 경기도라는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인 도로 설치하기 위해 평택 안성을 광역계획권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평택시장과 안성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3개 있습니다. 여기 예외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3가지 경우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그래서 없는 줄만 쳐놓습니다.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지사가 광역시설 설치하기 위해 광역계획권 지정했지만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가 안 되어 3년이라는 시간 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다고 하면 해당 광역계획권의 관할관청은 도지사이죠. 그래서 도지사가 대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을 씁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번째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에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부터 요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3가지 각각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저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번과 2번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저 1번은 2개로 쪼개집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 추천호수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추천호수입니다. 관할 지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장이 수립한다. 이번에 설치할 광역시설이 만약 KTX라고 하면 그 KTX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지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관할 구역의 성장 발전을 위해 KTX역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만들게 된다면 걔는 KTX가 아니라 지하철 될 수 있겠죠.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국장이 수립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없다고 하면 해당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장은 지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을 씁니다. 관할 지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으로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계획권입니다.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도가 어디에 적용되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 제도를 어떤 행정 절차에 따라 마련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파악할 필요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계획권이고 이 광역계획권은 국장,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에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여기 도지사와 함께 있는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가장 주목받는 1티어 지역이 바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이거든요. 그러면 그 강남 서초에 걸쳐 새로이 도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광역시설이다 아니다. 서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걔는 단순히 기반설이지 광역시설이라 불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 도로 만들고자 할 때 서울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도로 등의 기반 설치는 특광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관할 구역에 강남구와 서초구에 걸쳐 도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기반설 만드는 것이지 광역설 만드는 것 아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최근 기출문제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과 앞에 단어가 같은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항상 국장, 도지사라는 것 파악하시고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인 국장, 도의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수립권자는 원칙적인 수립권자와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죠.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은 각각 3개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개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때 공통된 예외적인 수립권자의 등장 요건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의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때에는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공동 수립하지만 협의 거쳐 요청한 때는 도의사 단독 수립한다는 것을 각각 살피시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출제될 쟁점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추정이나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지만 크게 문제 삼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이 페이지를 함께 봐주십니다. 이 페이지는 도시군 계획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광역 도시계획과 구분돼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여기 장기 발전 방향이라 함은 공익, 공공복리란 말 알고 있으시죠? 그 공익,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불리는 토지, 건축물에 관한 규제, 조정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거든요. 그러한 공공복리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군, 특광시군에 속해 있는 토지, 건축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로 마련한 것이고요. 제도로 마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없이 특광시군 현실 상황에 맞춰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충분한 기반설 없이 개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서울에 비가 참 많이 와서 서울 강남이나 서초 일대는 물에 잠겼다더라고요. 심지어 대통령께서 살고 있는 집 주변이 물에 침수되어 출근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재난대책본부와 소통하여 폭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지 전화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침수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반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곳에 엉뚱하게 예산을 많이 집중하여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 해서 그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안목에 문제가 발생하여 어떤 특정 부분에서 큰 사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 이후 그에 따라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 없이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최근 3년 사이에는 2년 연속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이렇게 2년 연속 출제하면 한 몇 년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출제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보십니다. 우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전부를 열거하게 되면 지문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맞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쪼개어 도시군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꼭 하나 기억해 줄 게 있습니다. 여기 장기 발전 방향이라면 도시의 비전, 승전, 발전 모습을 말하는데 이런 비전이라면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이 되거든요.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내년에는 중개업을 해야 되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내 꿈이죠. 그러한 것을 법령에서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개개인의 꿈엔 우리 개개인이 가지게 되는 꿈은 남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지역계획과 관계된
도시군기본계획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항상 특광시군만 존재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생략입니다.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수도권에 속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라고 하면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광역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전, 부산, 광주이죠. 이러한 광역시에 인접해 있는, 붙어 있는 시군이라고 하면 인구 10만 이하라 할지라도 반드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은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하시면서 가끔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 참 많으시죠. 그런 지인들 중에 꿈 없이 생활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200여 개 특광시군이 있는데 그러한 200여 개 특광시군 중에 이 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꿈 없이 성장 발전 방향 없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이들도 도시군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기본계획은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그 최근이라 하더라도 10년 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광역단체장이거든요. 이들이 수립하게 되면 스스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도록 했었는데 저 특광은 광역단체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자치권 인정받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 수립하도록 돼 있고 따로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도록 10년 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특광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장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 10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에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이 확정 수립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수립 절차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또는 변경하려면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습니다. 직접 구속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행정쟁송이라 하면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인지 따지기 위한 구제 절차입니다. 법원에 들고 가면 행정소송되는 것이고요. 해당 행정관청의 상급반청에게 이의 제기하게 되면 그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A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일반 국민이 위법 부당성을 따지게 된다면 A시장의 상급관청인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한 제가 저 국민에 해당되게 되면 저는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는 것이고요. 저 청구인의 상대방을 피청구인을 하죠. 저 피청구인은 A시장이 된다? 도의사가 된다. 도의사가 피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 검토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공법상 6개의 행정계획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죠.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이 3가지.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대상 아니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서는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러한 6가지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타당성 검토는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정비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행정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국장, 도지사가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최근 시험에 내게 된다면 국장, 지도의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 만들어지더라고요. 기본계획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도시군, 특광시군을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관할관청이 성장시켜야 되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입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죠.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죠. 그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고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수립한 것이라면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안권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과 국장, 도지사입니다. 저 입안권자를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죠. 그래서 국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끝나는 것이 있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로 기억해 놓습니다. 이렇게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저 승인과 결정은 같은 개념입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입안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은 남이 개발해 주는 것입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겁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광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달리 이 시장, 군수는 미성년자인 자녀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내 꿈을 BTS 같은 아이돌 가수 되는 것을 꿈으로 삼을 수 있죠. 그리고 저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이처럼 댄스 하면서 노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꿈이 자녀분 성격과 딱 적합하다고 하면 승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승인했다고 하면 그
그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개발, 정비, 보전인데 그런 싸이 같은 가수가 되고자 한다면 또는 BTS 같은 가수 되고자 한다면 노래 잘 부르기 위해 학원 다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악기라도 한두 개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학원 다니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인 자녀분 한 10살, 12살 꼬마에게 카드 주면서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학원 등록해라. 또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악기 사와라. 그렇게 직접 보내십니까? 손잡고 같이 가십니까? 손잡고 같이 가시죠. 그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도의사가 대신 결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시장 군수에 해당되는 자녀분 중에 성년이면서 회사 잘 다니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녀분은 미성년 자녀분과 조금 다르죠. 그게 대도시장입니다. 그 대도시장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정권의 외교부 장관 남편께서 그 코로나 시국에 요트 여행하면서 세계 일주하는 것이 평상시에 꿈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시국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관 주변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남편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그런 말로 한번 끝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성년자인 자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시장 군수의 결정은 지방 분권이 강화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만. 나머지는 시장 군수의 결정권은 바뀝니다. 그런 구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행정 쟁송 대상이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 시험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매년 시험에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 그 개정된 사항 위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출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바로 주민 입안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력이 충분히 닦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한이라는 법률 용어는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부탁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행정청 아닌 주민 그리고 이해 관계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 바로 위반권자입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이거든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제대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뺀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이 2가지 사항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위반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부터 시장군수 끝나면 위반권자이고요. 국장부터 지도의사를 끝난다면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이며 특광지구이라는 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중에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 제한할 대상은 기지, 산대, 입 5가지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고자 한다면 국공유지에 의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 동의에 있어서 국공유지 제외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 동의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에 있어서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한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조성되었다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산업단지 안에는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유통센터, 상점이 상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 공장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런 공장 개발은 공업지역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유통센터 만들고자 한다면 상업지역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면 이미 개발된 곳입니까? 미래 개발할 곳입니까? 미래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비개발 용도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 만들고 유통센터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인이 제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40,000제곱미터, 30,000제곱미터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 제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만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건 밖에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자개생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개생은 현재 비개발 용도인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이후 산업단지 조성하여 공장 만들고 유통센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주종관계 따지게 되면 주물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밝혀 놓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 특성이 과도한 개발 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각종 기준을 정하는 자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시에는 기본적인 요건이 5개 필요하죠. 국공유지에 대한 면적 3분의 2 이상일 것.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지정 대상 지역은 자개생일 것.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포함할 수 있는데 최소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일 것.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런 요건 가져왔을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요건인 걸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 만들어 놓고 다음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요건으로 잘 짝지어지는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4번과 관련되어서는 큰 의미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입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 수립 시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국공유지 제외.
그래서 5번이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 5번 개정 사항들을 토대로 교수님들이 출제할 여지가 높은 것이 주민 입안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요건 갖추어 주민 이해관계인이 입안권자에 제한하게 되면 입안권자는 제한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도심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심관리계획 입안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심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안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올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공법 전반에 걸쳐 제한은 총 4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국토계획법의 도심관리계획 입안 제한,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정비계획 입안 제한,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한, 총 4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기반설과 관계된 사항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안인데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비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한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제대로 충족하지 않다면 그래서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제1요건입니다. 면적 30만 제2요건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이 3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한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하는 것이고요. 국장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밖에 비행정청인 경우라면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개월, 1개월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1개월, 1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것 확인하십니다.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사안입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처리기간 관련되어 제한 한일부터 60일 이내 통보하고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 제한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이렇게 잠깐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관심 쏟아줄 것은 도심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정비계획 입안 제한은 지금 보신 정도면 충분하고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참고 삼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다만 나중에 개발법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십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심관리계획의 절차 다루고 있는데 잠깐 앞서 정리하셨던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잠깐 살펴보십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정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심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특광청 대상으로 도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신 겁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심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심기본계획 생략과 관련되어서는 매번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과 유사한 대상을 시험 보면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사 시험도 출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 특광 시군이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전부가 포함된 경우라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진창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산, 진해, 창원. 지금 통합 창원시 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 마진창을 통합하기 위해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통합 창원시 만들고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 작업하고자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필요한 내용 모두를 반영했거든요. 광역도시계획에 그런 내용 모두를 담았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따로 만들 수 없죠.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주로 출제한 형태로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권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입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도의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있지만, 특광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관시장이 직접 확정 수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항상 시험에 내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하는 것과, 두 번째,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습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되지만, 특광의 경우는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겁니다. 그렇게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제한 대상으로서 기지 산대입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새로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 산대입이죠. 그래서 기지 산대에 입학하자. 기반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용 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 5가지가 제한 대상입니다. 주민 이해관계에는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안권자는 국장, 지도의사, 시장, 군수이죠. 제한시의 가출 요건으로서 국, 공유지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에 동의받아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제한할 수 있고, 지산 대입의 경우에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그 단위 면적으로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것, 자개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자개생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이미 상이죠. 이런 것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4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우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기초조사,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그리고 결정 절차를 두게 됩니다. 4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 그리고 결정 고시 절차로 구성되게 되는데,
저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하는 땅의 측량 그리고 해당 지역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저 기초조사 이후 이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사항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람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기초조사 결과 도시관리계획 위반 예정지에 문화재가 존재하거나 천연 기념물이 서식한다고 하면 그것 밀어버리고 개발사업 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조사 결과 학교를 만들거나 도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하면 그제서야 주민, 공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면 그 사업 한다? 하면 안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입학 아동 연령을 만 5세로 조정하고자 했다가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게 주민 공람입니다. 저 주민 공람 결과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 사업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위반하고자 한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군을 성장 발전시키는 겁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겁니까? 지자체 예산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 TV 뉴스 보시다 보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 절차 거치는 거 보신 적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 예산 심의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도 돈 있다, 할 만하다 그랬을 때 도시관리계획이 위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위반 사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 해야 되죠. 가능성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 거쳐 해당 사업 예산 확보할 수 있는지 돈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절차이고 가능하다 판단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반한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결정 신청하게 되고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군도 결정할 수 있죠. 이러한 결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자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번에 도로 만들고자 하는 예정지가 농경지를 관통하거나 산을 지나가는 경우라면 저 농지, 산지의 주인이 있거든요. 산림청장과 농림부 장관입니다. 이들이 식량 자재와 관련된 농지 보전보다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하다 판단하면 협의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사 반대해버립니다. 반대하면 그 사업 못합니다. 협의해 준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규모와 관계된 타당성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인구 10,000명이 생활하고자 한다면 30만 제곱미터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저 인구 몇 명 생활하고자 한다고 하면 생활에 필요한 주거 공간이나 또는 물건 구입하기 위한 상업 공간도 필요하지만 저 10,000명이 버리게 되는 쓰레기나 또는 오폐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 종말 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반설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검토하는 곳이 도시계획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 심의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과정에서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규모가 적정한지 타당성을 알아보는 것이 협의 심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협의 심의는 결정권자가 진행한 절차이죠. 주민, 공람 등의 절차는 입안권자가 진행한 절차인데 만약 시험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된다. 공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저 공람은 입안권자 진행하는 것이지 결정권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협의심의는 결정권자 진행하는 것이지 입안권자가 입안 시에 진행할 절차 아니죠.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관한 절차 과정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투입 승인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게 절차와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을 말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면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면 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형도면 작성은 필수 사항인데 이번에 결정된 것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면 지형도면 작성 외 단계별 집행계획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학교 만들어진다, 도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말로 결정하고 고시하면 그게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면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밝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우리는 4페이지의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나갈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4페이지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